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이 현장에 몰리면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종민 기자, 봉쇄 시위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이곳 서울 송파구 개표소는 어제부터 몰려든 시민들로 33시간째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출입구를 막고 있는데요. 재선거를 치르자는 구호도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한 건 어제 오전 10시쯤. 잠실 7동 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넘어오면서부터입니다. 개표는 모두 끝났지만 경찰 비공식 추산 6천여 명까지 규모가 불어나기도 했는데요. 보수 진영 인사들도 잇따라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시민들은 개표소 출입문 봉쇄뿐 아니라 창문에도 테이프를 붙인 모습입니다. 이곳엔 개표를 마친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남아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봉인 작업을 거쳐 선관위 보관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투표지들이 이곳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기준 2,000명가량이 모여있는 걸로 비공식 추산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등 360여 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고 아직까지 시민들과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잠실 투표소 개표가 뒤늦게 이루어지면서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하루 만에 뒤바뀌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서울시 의회가 잘못 계산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는데 시의회는 선관위 개표 현황을 보고 낸 건데 무슨 소리냐면서 발끈했습니다. 정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당락이 뒤바뀐 건 어제 오후. 잠실 7동 투표소에 묶여있다 뒤늦게 반출된 투표함 등이 추가 개표되면서입니다. 당초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으로 비례대표 당선인 현황을 발표했던 서울시의회는 하루 만에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정정하고 당선자 이름까지 바꿔 공지했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득표율을 소폭 앞섰으나 잠실 투표함이 추가로 개표되자 국민의힘 득표율이 민주당을 역전한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당선자 당락이 뒤바뀐 건 서울시의회의 계산착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실 7동 투표함 때문에 당선자 결과가 바뀐 게 아니고 서울시의회가 송파구 전체 득표수를 제외하고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선관위의 공식 개표 현황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그제 잠실 7동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논란도 불거진 상황.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 대조전표를 빠뜨리고 가 투표소로 몰려들어온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여기 정보가 다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급하게 빼내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자신들의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담화문까지 내고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선동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서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의 침해이자 헌정 유린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특검에 이어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선거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오 시장과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이때다 싶어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면서 선동에 눈이 멀어 미래를 포기했다고 했고, 장 대표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 가능성을 열어뒀는데도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긴급 최고위까지 열면서 이번 사태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에 따른 사퇴 압박을 무마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휴일 날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안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청년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였지만 선거평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표소 앞 시위를 소요라고 표현한 배현진 의원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의 민주적 항거를 어떻게 소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동욱 최고위원도 투표용지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은 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당권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으로 국민의 심판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상 지도부 사퇴론에 선을 그은 걸로 보이는데 사퇴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권력을 연장하려고 수를 쓴다며 선관위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 또한 명백한 패배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차기 유력 주자들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가 꽂혀있는 묘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가지런히 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 어제 국회 첫 등원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이자 현충일인 오늘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을 남기면서 자신을 부산북구 국회의원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만큼 처음 맞는 현충일을 부산에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기념물에서 참배하고 싶었습니다. 참배를 마친 뒤엔 지역 주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의원은 연일 논란인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선관위 주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두말할 것 없이 전 국민 입장에서 분노해야 마땅하신 것이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관련자 전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바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